자,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렇게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요거 안 뜨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부러 요걸 띄워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크리에이트 뉴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아키텍처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죠. 분야가 있고 단위가 나옵니다. 아키텍처 센티미터, 심플 인치, 아키텍처 인치, 아키텍처 미터 이렇게 있고 모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플랜이라고 하는 혹은 어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우드워킹이나 랜드스케이프나 인테리어 등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심지어 3D 프린팅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템플릿이니까 여기 하트 체크되어 있죠. 즐겨 쓰는 것 혹은 내가 자주 쓰는 것에 대해서 여기 원을 누르면 이렇게 하트를 누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죠. 어반, 다시 말하면 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도시 설계에 있어서는 도시는 미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나 건축은 다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바로 스케치업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보시죠. 자, 이렇게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앱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파벳 순이니까 한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스케치업이 실행되어 있지만 요거 스케치업을 끄고서 실행하시면 돼요. 요거 수정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언어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글을 제거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언어 선택 있죠? 이렇게 언어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언어 선택 누르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죠? 이 한국어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 버전에는 이 한국어 버전이 체크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한국어 버전을 쓰고 싶으면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한국어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한국어라고 써있는 요거, 지금 한국어 저는 해제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영어 버전을 쓴다는 이야기고,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버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영어 버전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여자 그림이 이렇게 서 있죠. 이 여자의 이름은 스멜레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이고요. 쌍둥이 엄마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중에 여기 찾아보시면 나와요.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사람이 쭉 나오죠. 스멜레니까 여기 있네요. 스멜레라고 돼 있죠. 실제로 이 스케치업 2021 버전 개발할 당시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근무하던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 인물입니다. 여기 뭐 스티브는 여기 피파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얘는 수잔이라고 하는데 스케치업 디벨롭먼트 팀, 다시 말하면 개발자 팀에 있었던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있고 기본 사람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스멜레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 초록색 선,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고 합니다. X, Y, Z축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스케치업에서 X, Y, Z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색상별로 부릅니다. X, Y, Z가 아니고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XYZ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스케치업에 나와 있는 대로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빛의 삼원색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혹은 TV, 모니터, 저런 빔 프로젝터 다 RGB 컬러로 색상을 구현합니다. 이때 이걸 XYZ를 3D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을 해 놓은 겁니다. X, Y, Z,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대응을 해 놓은 거예요. 스케치업 말고도 3D 맥스나 여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건 다 XYZ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레드축, 그린축, 블루축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그냥 편의상 X축, Y축, Z축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들어갑니다. 줌인, 줌아웃 한번 해보시죠. 휠을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입니다. 줌인, 줌아웃 간단하죠? 화면을 돌리시면 됩니다. 줌인, 줌아웃. 여기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여기 줌 기능이 있습니다. 줌 기능이 있고 줌 익스텐트가 있고 줌 윈도우가 있고 이렇게 줌 윈도우, 줌 익스텐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위아래 드래그입니다. 좌우 아니고 위아래 드래그, 위아래. 자, 한번 해보시죠. 돋보기 툴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 줌이 있습니다. 단축키 Z네요. 단축키 Z 누르면 돋보기 툴로 바뀌고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휠 돌리는 게 아니고 드래그입니다.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휠을 돌려도 좋고 혹은 카메라 메뉴에 줌 메뉴를 쓰셔도 좋고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휠을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휠을 드래그 합니다. 오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 회전되는 거, 요걸 오빗이라고 합니다. 궤도란 뜻인데 휠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휠을 누르고서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오빗, 화면 이동이 됩니다. 화면 회전이죠. 화면 회전이 됩니다. 오토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오토캐드는 휠 드래그가 펜입니다. 이 펜 기능이에요. 이 기능입니다. 오토캐드는 휠 드래그가 펜 기능이고 스케치업은 이렇게 궤도, 화면 회전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키가 바뀌어 있어요. 오토캐드랑 스케치업이랑 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 펜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봅니다.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쓰셔도 돼요. 여기 명령어들 쓰셔도 됩니다. 펜, 오빗, 줌 여기 있는 명령어들 쓰셔도 돼요. 얘 누르고 쓰셔도 되는데 오빗, 펜, 줌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라 그냥 그러니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그냥 작업합니다. 돌리고 드래그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가 있는데 바로 여기요. 요 돋보기 툴에 좌우로 빨간색 화살표가 세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익스텐트가 화면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들어갑니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틀어놨어요. 줌 익스텐트를 누르면 화면 맞춤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스멜레밖에 없으니까 얘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줌 익스텐트 하면 요 고기까지 딱 맞춰서 나옵니다. 화면에 딱 맞춰서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굳이 얘네들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리실 필요는 없고, 줌 익스텐트만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근데 줌 익스텐트도 얘를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줌 익스텐트의 단축키가 뭐로 되어 있나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이게 줌 익스텐트의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그리고 그러면 금방 줌 익스텐트가 들어갑니다. 스케치업은 단축키를 많이 써요. 저도 단축키 엄청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단축키를 많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W는 줌 윈도우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영역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줌 윈도우. 여기 있네요. 카메라의 줌 윈도우죠. 내가 영역을 지정해서 지정한 영역만 확대해서 보는 것. 그게 줌 윈도우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W. 그러니까 이렇게 딱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E, 컨트롤 쉬프트 W. 키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한번 해보시죠. 이 위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뷰, 카메라, 드로우, 툴, 윈도우 익스텐션, 헬프, 여기를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다운 이렇게 잡아 내려서 내리는 명령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명령어들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드로잉 명령어, 그 다음에 수정 명령어, 여기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들이 쭉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지정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이거 설명 다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 툴 메뉴입니다. 툴 메뉴라고 하고, 이거 그냥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에 툴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툴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 관련된 툴 메뉴가 뜹니다. 요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빈 공간에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꺼내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클로즈 있습니다. 누르면 다시 닫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 위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뭐 드로잉이 있네요. 눌러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드로잉 명령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툴 메뉴를 한번 꺼내 보시죠. 꺼냈다가 넣었다가 한번 해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툴 메뉴들이 이렇게 끄집어 놔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툴 메뉴가 뭐냐면, 여기 제가 지금 메저멘트라고 하는 툴 메뉴를 이렇게 끄집어 놨습니다. 이 메저멘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빼고 끄면 메저멘트라는 항목이 어디로 가냐면 화면 제일 아래 오른쪽에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바로 이 메저멘트예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저멘트를 꺼내 놨습니다. 이 메저멘트를 켜고 이렇게 가운데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요 메저멘트 켜 놓으시고요. 얘는 태그입니다. 이건 태그고, 많이 쓰는 것도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돼요. 맨 위에 첫 번째 줄이 여러분들 기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Vlay라고 하는 플러그인에 대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여러분들 편의대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요 메저멘트라는 항목을 끄집어내 놓으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라지 툴셋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라지 툴셋이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가 라지 툴셋이에요. 여러분들 왼쪽에 붙어 있는 메뉴 있죠? 얘가 라지 툴셋입니다. 이 라지 툴셋에 어지간한 명령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어지간한 기능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탠다드 메뉴하고 여기 라지 툴셋만 있으면 스케치업을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뭐 오빗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줌 윈도우, 줌 익스텐트, 프리비어스 뭐냐면 앞전에 보던 화면으로 되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라지 툴셋을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트레이 항목.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트레이가 있냐면 여기 매티리얼, 질감이에요. 질감.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질감, 혹은 유리 질감, 혹은 풀 이런 것들 있죠. 이 질감 효과 줄 때 쓰는 게 매티리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질감이 있네요. 우드라는 질감이 있네요. 나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고 클릭. 어떤가요? 나무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걸 매티리얼이라고 합니다. 재질이란 뜻이죠. 매티리얼은 재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 재질, 유리 재질, 뭐 풀 재질 이런 식으로 재질입니다. 랜드스케이핑 그 다음에 클릭하면 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요런 매티리얼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티리얼이라든지 엔티티 인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같은 것들, 이런 그림자 같은 것들 지금 그림자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3D를 만들고 그림자를 안 켜면 되게 어색해요. 그림자를 반드시 만들어놔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데, 이 디폴트 트레이 오른쪽에 가면 X 표시 있죠. 이걸 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켜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가 있고 쇼 트레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쇼 트레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트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트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려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까지 전부 다 체크되어 있죠? 네, 없으신 분들은 꺼내시면 되겠고, 자, 지금 그림자 꺼져 있으니까 그림자 끄고, 그래서 화면을, 그러니까 스케치업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운영하고 다루는 방법을 먼저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일 메뉴에 가면 오픈 세이브 어떤 건지 아시죠? 오픈은 파일 불러오는 거고 세이브는 파일 저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하신 건 항상 세이브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굳이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감도 그릴 때, 투시도 그릴 때, 그건 보통 한 이틀씩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어서 계속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라지 툴셋에 가면 여기 드로잉 명령어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연필 라인이고, 얘는 자유곡선 스플라인이고, 렉탱글이 2개 있고, 그 다음 서클이 있고, 폴리곤이 있고, 아크가 3개 있고, 마지막으로 파이가 있고. 드로잉 명령어는 이게 전부 답니다. 오늘 드로잉 명령어 다 끝낼 거예요. 뭐 얼마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연필 그림 있죠? 요 연필은 여기도 있습니다. 드로잉 명령어는 여기 기본 스탠다드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라지 툴셋도 있습니다. 얘는 단축키가 L입니다.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령어가 L입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라인입니다. L이에요. L. 대부분 다 첫머리 글자, 명령어의 첫머리 글자가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라인은 L, 여기 사각형은 렉탱이거든요. R, 서클은 C, 그 다음에 아크는 A,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폴리곤은 없어요. 아쉽게도. 자, 라인,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화면상에다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시죠.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막 찍으셔도 좋아요. 이번엔 지우는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파랗게 바뀔 겁니다. 나는 두 개를 클릭하고 싶은데, 두 개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그럼 두 개 선택됩니다. 실수로 하나 더 선택했네요. 빼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하고 선택, 이건 더하기 선택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추가 선택,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 빼기 선택.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쉬프트 키가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 추가가 빼기가 돼요. 추가 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얘는 선택되어 있고 여긴 선택 안 돼 있잖아요. 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선택된 걸 클릭하면 빼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선택 안 된 부분을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그런데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프트는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선택을 쉬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컨트롤 키는 무조건 더하기 선택, 컨트롤 쉬프트 키는 무조건 빼기 선택, 그 다음에 쉬프트 키는 더하기 빼기 선택.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뭐 선택돼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빼기 선택과 더하기 선택이 빼기 선택과 더하기 선택이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 있는 건 빼는 거고 선택 안 되어 있는 건 선택하고, 그게 쉬프트 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이번엔 지우고 싶어요. 간단해요. 선택하고요. 키보드에 델 키 있죠. 네. 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지우고자 하는 걸 선택한 다음 키보드로 델 키를 싹 누르시면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왼쪽으로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갈 때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오토캐드에 있는 기능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셀렉트, 왼쪽으로 가면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요건 포함 선택입니다. 요 사각형에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해요. 근데 드래그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이건 크로스 셀렉트입니다. 이 사각형에 교차되어 있는 걸침 선택, 걸쳐져 있는 것들을 이와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좋지만은 그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지워지겠죠. 자, 크로스 셀렉트하고 윈도우 셀렉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라인으로 제가 또 선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는요, 여기는 요 아이콘, 여기 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얘가 선택 아이콘입니다.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라인은 L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바는 선택입니다. L 스페이스바. L은 라인이라 그랬죠. 선이 그려지고 스페이스바는 바로 요 셀렉트입니다. 자, 지우고 싶어요. 얘네들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선택하고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 지우개 보이시나요? 바로 요 지우개입니다. 이레이저라고 하죠. 단축키는 알파벳 E입니다. 필요한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지워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드래그를 싹 하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직 드래그 안 풀었습니다. 드래그 하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드래그 쭉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딱 놓으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딱 놓으면 지워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통과하고 놓으면 됩니다. 드래그를 쭉 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쭉 통과하세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딱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선홍색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파란색이 나옵니다. 선홍색은 일단 무시하고 파란색이 나옵니다. 온 블루 엑시스, 즉 파란색 축에 나란하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90도를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스냅이 들어갑니다. 특정한 위치들, 오브젝트가 지닌 위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패곡선이 되면 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요. 패곡선이 되면 면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정확한 길이로 만들고 싶어요.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랭슨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그냥 숫자를 씁니다. 1000. 그 들어가는 숫자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1000mm짜리 라인이 그려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의 방향을 맞추고 1000. 그럼 100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선의 방향을 맞추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숫자 쓰면 자연스럽게 여기 랭슨에 들어갑니다. 1000. 다시 방향 맞추고 1000. 다시 클릭하고 방향 맞추고 1000. 다시 방향 맞추고 1000. 다시 방향 맞추고 1000. 자, 나머지는 선을 끝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자, 육면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선택을 할 건데 면을 선택할 건데 클릭해 보세요. 면이 하나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클릭해 보시면 돼요. 모서리 하나 클릭하면 그냥 하나만 클릭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더블 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제가 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 면과 맞닿아 있는 모서리까지 선택이 됩니다.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모서리와 맞닿아 있는 면이 선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면을 더블 클릭해 보고 모서리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스케치업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리플 클릭이요.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더블 클릭하잖아요. 2번 연달아 따라 클릭하잖아요. 이건 트리플 클릭입니다. 3번 연달아 따라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다 선택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 모서리가 한 번에 다 선택되어져요. 그리고 될. 그러면 쉽게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이네요. 자, 사각형은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 혹은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냥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 여기에 가로, 세로를 쓰는 겁니다. 가로가 1000, 이렇게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가로가 1000, 콤마, 세로가 10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가로, 세로 10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00, 500. 1000에 500짜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방향만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1000, 500.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500, 1000. 500, 1000. 그러면 내가 지정한 방향대로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을 그릴 때 좀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얘를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가로가 더 크고 세로가 더 짧은 거 보이시나요? 어떤 때는 이게 뒤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디멘전을 잠깐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릴 때 내 마음대로 안 그려져요. 가로, 세로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럴 땐 이 디멘전을 살짝 살펴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뒤바뀐 걸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로테이트네요. 자, 그 다음 제일 첫 번째는 가로의 길이. 자, 1000m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로의 길이와 각도입니다. 여기다가 세로의 길이 쉼표 각도를 쓰는 겁니다. 세로의 길이 2000 이렇게요. 여기다가 세로의 길이 2000 쉼표 각도 45도. 2000, 45도.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2000이면서 각도가 45도인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입니다. 원 그리는 거예요. 자,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러면 이렇게 원들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은 단축키가 C입니다.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500. 클릭하고 800. 클릭하고 1000. 기본 단위 밀리미터인 거죠. 1000mm면 1m예요. 1000mm면 1m입니다. 클릭하고 500. 그러면 반지름이 500인 원이 그려집니다.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여기 있는 요 푸시 앤 풀이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이 푸시 앤 풀이 3D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치업에서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기 있는 푸시 앤 풀이고 그 아래 팔로우미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요 2개밖에 없어요. 요 2개밖에 없습니다. 푸시 앤 풀 한 다음에 자, 클릭하고 쭉 클릭.
클릭하고 적당히 마우스 움직인 다음에 클릭하고 자, 2번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면 선택이고 두 번째는 위치, 높이입니다. 뭐 밑으로 내려가도 좋고 위로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리플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서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입니다. 24각형이요. 자, 클릭하고 반지름 500을 그렸습니다. 확대. 이게 원이 아니에요. 원이 정다각형입니다. 아까 지정했던 사이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다시 서클, 그 다음에 24각형이 아니고 12각형. 자, 아이고, 클릭하고 500. 어떤가요? 12각형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12각형, 24각형. 왜 이렇게 원을 표현하냐면 면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정원을 그려버리면 계산해야 될 면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여기 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꺾어진 자리마다 이렇게 면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서리를 감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각지게 처리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러니까 24각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감추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감춰버린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부드러운 면처럼 보이죠? 원처럼. 이게 원의 비밀입니다. 원기둥의 비밀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여긴 12각형이니까 면이 이쪽으로 12개가 만들어졌겠죠. 얘는 24각형이니까 24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계산해야 될 게 얘는 12개만 계산하면 되지만 얘는 24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이 더 많아지면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를 24개로 만들어 놓고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24각형짜리 원기둥 하나, 12각형짜리 원기둥 하나, 2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레이즈 명령을 이용할 겁니다. 이레이즈 명령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보세요.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이콘이 생겼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뭔가 아이콘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Alt 키 누르면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이콘이 하나 나오죠.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Alt 키가 뭐냐면 감추어진 모서리 보이기입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요. 쭉 드래그해 보시면 모서리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감추어진 모서리가 점선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쭉 선택하면 모서리가 보이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모서리가 다 보인 거 보이시죠? 이레이즈, 이번엔 컨트롤 키요. 그러면 반대로 스무스 처리하게 됩니다. 모서리 감축입니다. 단순히 이레이즈가 단순히 사물을 지우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Alt 키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각지게 처리하거나 이런 기능도 이레이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
오른편에 보면 폴리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곤 명령을 누르면 제일 먼저 여기 사이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6개네요. 자, 그냥 제가 클릭했습니다. 6개 그냥 가고 클릭, 그 다음 500 반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500인 정육각형.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죠? 얘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들어갔다가. 이거 내접하는 정다각형. 컨트롤 키 누르면 외접하는 정다각형. 정다각형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지금 요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와 같이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예요. 자, 팔각형. 자, 그리고 자, 팔각형. 그러면 팔각형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폴리곤 12각형. 12각형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푸시 앤 풀로 자, 어떤가요? 모서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이레이지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가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모양의 원기둥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12각형이니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어떤가요? 부드러운 모양의 원기둥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육각형 원기둥, 12각형 원기둥.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물론 이레이지의 Alt 키를 누르면 다시 모서리를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기능들을 꼼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호입니다. 중심, 시작, 끝. 이렇게 됩니다.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중심을 찍고 시작점을 클릭하는데 이게 반지름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500mm, 그 다음에 앵글, 각도 120도. 그러면 120도, 각도가 120도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중심, 시작, 끝. 끝은 각도입니다. 그 다음은 시작, 두 번째 끝입니다. 아니, 시작, 끝, 가운데 이렇게 되네요. 시작, 끝,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끝, 가운데. 시작, 끝, 자, 가운데. 그러면 호가 그려집니다. 시작점, 끝점, 가운데점.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이요. 3포인트네요.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시작, 두 번째 끝. 시작, 두 번째 끝. 자, 한번 그려보시죠.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아크 명령을 누르면 여기 사이드가 나옵니다. 파입니다. 중심, 시작, 끝. 그러면 이렇게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중심, 시작, 끝. 얘는 파이가 아닌 거고 얘는 파이가 나오는 거고. 즉 이렇게 면을,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 바로 파이가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이번엔 푸시 앤 풀입니다. 클릭하고 여기다 돌출 높이 쓰시면 돼요.
500mm 그러면 이와 같이 500mm가 올라갑니다. 1500 그러면 1500mm가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1000,500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 이 중간에 미드 포인트 되는 지점에다가 원을 그렸습니다. 서클 24각형 반지름 200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20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시 앤 풀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워 봅니다. 지우개로 여기를 이렇게 지워 봤습니다. 그럼 모서리가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푸시 앤 풀 얘를 먼저 300mm 올려 봤습니다. 얘도 200mm 올려보죠. 얘도 200mm 올려보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밑에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난다는 사실이죠. 밑에를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구멍이 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여기 면의 색상이 다른 거 확인되시죠? 이거 뭐냐면은 하얀색이 앞면, 여기 회색이 뒷면입니다. 면의 앞면과 뒷면을 구별해서 놓고 있는 겁니다. 해당 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자,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쭉 나오는데 여기 리버스 페이스를 누르시면 면이 이렇게 앞뒤가 뒤바뀝니다. 이렇게요. 리버스 페이스를 누르시면 앞면 뒷면이 뒤바뀌어요. 렌더링 할 때 뒷면은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앞면만 렌더링해요. 즉 하얀색 면만 렌더링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 면을 이렇게 닫아야 되잖아요. 이런 건 간단해요. 라인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면 바로 이렇게 면이 닫힙니다. 어디든 좋아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면이 닫히는 거 보이시죠? 다만 여기 원이잖아요. 원은 좀 그리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원은 빼고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한 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면도 한번 닫아 보시죠. 자, 트리플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서로 있단 말이죠. 자, 하기 전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서로 면이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그려봤습니다. 아니,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면이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면이 붙어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돼버려요. 면이 붙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면이 붙어버립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걸 작업하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 컴포넌트로 만들거나 그룹으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룹을 만들면 일단 그룹부터 합니다. 그룹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별도의 객체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여기다 서클을 그려도 물론 얘 이렇게 나와요. 렉탱글을 그려도 얘 나와요. 그렇지만 얘가 별도의 객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룹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룹 안 했습니다. 여기다 서클도 그리고 여기다 사각형도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버려요.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제가 선택을 뺐어요. 선택을 뺐습니다.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이렇게 돼버려요. 면이 붙어버린 겁니다. 면이 붙어서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서클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어떤 작업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이동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뭐 500,5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가이드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뭐 100mm 빼고 여기다 이렇게 100mm 빼고 여기다 100mm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선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도 그리고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테이프 100mm 빼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100mm 빼고 사각형 그러면 금방 그려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이드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